안녕하세요. 수원 세상가 사람 그리고 추억 이인혜입니다. 본 콘텐츠는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의 지원 사업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날 사랑해주는 것도 고맙지만 내가 정작 필요로 하는 것은 사랑한다는 말이다. 침묵은 무덤 너머의 시간만으로 충분하다. 조지 엘리엇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사랑한다, 고맙다 그런 말을 하는 것에 굉장히 쑥스러워하지요. 그런 말을 표현할 때 나와 내 자신 그리고 여러분 모두 행복해질 거예요. 모든 자아실현의 출발은 개인이 지닌 타당하고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일이죠. 그것을 위해 가족은 함께 노력해야 하고 아이들이 커가면서 자신의 욕구를 스스로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줘야 됩니다. 우리 모두 그런 욕구를 서로서로 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자신이 되어보자고요. 서로의 감정은 소중하게, 추억은 아련하게. 안녕하세요. 수원 세상가 사람 그리고 추억 이인혜입니다. 본 프로그램을 통해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따뜻함이 느껴지는 프로로 다가가겠습니다. 수원 세상가 사람 그리고 추억. 안녕하세요. 수원 세상가 사람 그리고 추억 이인혜입니다. 수원 시민들이 겪는 에피소드와 수원 문화 정보를 제공하고 수원 추억의 장소를 발굴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본 프로그램은 시민 여러분들의 사연이나 인터뷰로 이루어집니다. 나만의 추억이나 사연 또는 인터뷰, 게스트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저번 시간에도 함께해서 우리를 감동짓게 했던 세일의 꽃 요양보호사분을 모시고 나의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것입니다. 여기에서만 들을 수 있는 섭외 비하인드나 나만의 회복 스킬 노하우, 치매 예방법에 대한 정보도 나눠보겠습니다. 수원시민 모두가 이 프로그램의 주인입니다. 나만의 사연을 전달하고 싶으신 분 기다리겠습니다. 수원 세상가 사람 그리고 추억. 네, 지금 1부에서는 지난 시간에 말씀 너무나도 잘해주신 세일의 꽃 요양보호사님을 모시고 현장에서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치매 어르신과 소통하는 소통 노하우와 치매 예방법에 대한 이야기도 있으니 지금 시작합니다. 세일의 꽃 요양보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코로나 시대의 요양병원과 요양보호사분들이 많이 힘드셨지요. 네, 그 전과 비교했을 때 어떤 점이 있나요? 코로나 전에는 너무 평화롭고 좀 반가운 사랑스러운 요양원이었는데 코로나가 닥치고 나서 어르신들도 힘들고 선생님들도 많은 힘이 들었고 정신적으로 체적으로 많은 고생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특히나 면회가 되지 않아 어르신들이 명절이나 생신이 돌아올 때면 좀 외로워하셨겠어요. 네, 많이 외로워하지만은 그 외로움을 달래주기 위해서 저희 회사 요양원에서는 식당에서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어르신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제공해드리고 선물도 하나씩 드리고 있습니다. 요양병원에 치매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데 혹시 치매 어르신을 소통하는 노하우가 있나요? 어르신들과 소통을 하려면은 어르신들의 그 정신연령이 멈춘 때가 있습니다. 어느 어르신은 30대, 어느 어르신은 50대, 어느 어르신은 60대, 70대까지 생각이 멈춘 그 어르신들을 대하려면은 우리가 그 수준에서 함께 치매에 대한 말을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언어 소통이 되고 그래 어르신들도 행복하게 케어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소통적 노하우가 많으실 것 같은데 요양병원에 근무하면서 치매 예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사회복지사님들이 전 요양원에 몇 분이 계시기 때문에 다 담당이 분야가 틀리지만은 그 어르신들의 그 작업 치료, 무실 치료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요양병원에 계시면 치매 어르신이 대다수일 것 같은데 요양보호사님은 아직 나이가 50대 중후반이셔서 치매는 아니시지만 나중에 나이가 들면 치매를 걸릴 수 있다는 어떤 그런 마음과 생각으로 좀 불안하시지요? 네, 항상 불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치매 예방을 하기 위해서 아침에 퇴근하면은 집에 와서 씻고 유산소 운동을 하기 위해서 밖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부 마무리하고요. 2부에서는 세일의 꽃 요양보호사님의 인생 이야기 직접 자서전으로 일기를 쓰듯이 하셨으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인생이 있을지 한번 들어보세요. 요양보호사님은 수원에 오랫동안 계셨나요? 네, 수원에서 30년 넘게 살고 있습니다. 네, 30년 넘게 사시고 그곳에서 자식도 있고 결혼도 하시고 손자도 있으시고 그러면 수원에 대한 어떤 추억이 있으신가요? 가장 생각에 나는 어떤 즐거운 추억 또는 슬픈 추억? 먼저 좋은 추억은 수원에서 30년 넘게 살면서 자녀들을 낳아서 잘 성장해서 잘 키우고 잘 살아주어서 그게 좀 고마운 일이고, 글을 쓰시면서 원고까지 같이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그 인생에 관해서 자기의 이야기를 내놓기는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인데 결정을 내려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인생에 관해서 제가 이렇게 몇 가지 질문을 하면서 하는 형식보다는 써주신 그런 부분을 마치 우리가 일기장을 바라보듯이 한번 여러분들도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요양보호사님의 작은 일기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인생관과 요양보호사란 나의 인생에서 잘한 것은 무엇일까? 67년 2월 15일 저는 어느 시골에서 사남매의 막내로 자라고 태어나서 19세까지 존경하고 사랑하는 부모님 밑에 살다가 어머니께서 갑자기 45세라는 젊은 나이에 먼저 하늘나라를 가셨습니다. 언니는 이미 시집가서 살고 있고 오빠들은 객지 생활을 한다고 집에 없고 친정아버지와 단 시골집에서 살다가 친정아버지께서 하루 술을 드시고 허구한 날 집에 오셔서 수주정을 매일같이 해서 난 스스로 결정을 하고 선을 보러 지금의 남편은 전에 중장비 기사였는데 그도 힘에 들었는지 어느 날 며칠을 집에 안 들어와 보고하더니 갑자기 경찰서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서울 어느 경찰서인데 그러고 남편은 집에 없는데 신혼 3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신혼들은 각기 시집가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케인 나에게 너 때문에 동생이 다쳐가지고 고생을 하고 있다 하라는 그러니 네가 십자가를 지고 살아라는 뜻을 반복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항상 생각하기를 내 인생보다도 내 딸을 둘을 위해서 잘 키우고 잘 가르쳐서 성공을 시켜서 시집을 보내겠다는 마음을 먹고 그런 각오와 마음을 갖고 지금껏 살아오면서 나는 우리 그냥 사랑하는 딸들이 시집을 가서 큰 딸을 시집가서 손주 하나를 낳았습니다. 그럼에도 나는 그 손주 때문에 요즘에 너무 행복하게 잘 살고 일도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힘든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손주가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사랑하는 두 딸을 사랑하고 두 사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다가 항상 신앙심을 갖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둘째 딸이 이제 결혼을 했으니 미래의 손주를 생각하면서 더 열심히 건강하게 살아야겠다는 그런 소망을 갖고 항상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남기고 싶은 말은 사랑하는 딸이 항상 건강하고 남편이 오직 건강이 회복되어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태어난 곳은 수원은 아니지만은 수원은 제2의 고향이고 너무 감사한 수원이기 때문에 수원을 사랑하고 수원에서 우리 그냥 딸들이 태어나서 자랐고 싶은 것은 제가 전에 조금 했던 난타를 더 배우고 싶고 그 난타를 통해서 나의 행복감과 자존감을 키우고 싶습니다. 저는 수원을 사랑하고 수원을 사랑합니다.
수원은 제 2의 고향이기 때문에 수원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우리 둘 딸이 태어난 곳이고 성장해서 결혼까지 하는 곳이기에 수원을 사랑하고 저는 세이레꽃님과 인터뷰를 하면서 내가 어른이 된다면 내 자식에게 내가 부담이 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에 제가 더 건강하고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내 자식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더 행복을 더 전해줄 수 있을까를 많이 고민을 해봤습니다. 아프고 싶어서 아픈 사람은 한 분도 안 계시죠? 그런 사람도 결코 없고요. 근데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내 손과 발이 되어줄 누군가, 그게 바로 요양보호사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원을 너무나도 사랑한 세이레꽃님의 사연 잘 들어보셨나요? 나의 눈물과 감동이 있는 나의 삶, 진정성 있는 그 글을 써주신 세이레꽃님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수원 시민의 인생 이야기 잘 들어보셨나요? 지금부터 저는 이 요양보호사님을 섭외하기 위한 비하인드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인터뷰하신 요양보호사분은 제가 정말 몇 번이나 부탁해서 힘들게 섭외 승인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전문 방송인이 아니면 자신의 이야기가 방송에 나가는 것이 쉽지 않죠.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낯설기도 하고요. 그런데 저는 포기하지 않고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시행된 지 2회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경력도 굉장히 풍부하셔야 했고 또 한 직장에서 오랜 기간 적어도 5년 이상은 근무하셔야 했고 왜냐하면 요양보호사의 이직률이 2년 남짓이어서 또 한 직장에 대한 풍부한 경력 조건을 원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직종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한 분이셔야 됐고 어르신들을 좀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는 분이어서 정말 힘들게 섭외를 제가 했고요. 자진 이직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지난해에도 언급되었다시피 어르신들을 전반적으로 케어하는 과정에서 식사, 목욕 등 어르신들을 업거나 들어야 돼서 손목이나 허리 통증을 많이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한 건강을 꾸리시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섭외 요청을 해드렸는데 이렇게 글까지 손수 써오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족의 존재 목적은 가족에 속한 개개인의 자신에 대한 인식을 가장 적절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스스로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에 대한 믿음과 정서적 독립성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설 때까지 뒷받침해주는 것이 가족의 임무입니다. 그 임무가 완수되면 우리는 가족을 떠나 자신의 길을 가야 합니다. 육체적 뿐만이 아니라 정서적으로 말이죠. 마지막까지도 우리는 독립성 있는 어른이 되어서도 자신만의 삶을, 공간을 형성하는 그런 건강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개척한 길은 걸어야 한다. 물론 이대로 고통과 고독이 따라온다. 하지만 그건 나만의 길, 내가 살아갈 길이다. 자신의 길을 걸어라. 서간 1932 해세를 읽는 아침 시라토리 하루히코의 번역이었습니다. 이번 시간에 못했던 코로나 시대의 요양보호사 그리고 삶에 대한 인생 여러 가지 이야기 감동적인 것들을 잘 들어보셨나요? 저도 인터뷰하면서 부모님께 더 잘해야겠다, 내 자식에게 더 자랑스러운 부모가 돼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들었습니다. 또 어르신들을 케어하시면서 그 분들을 보시면서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도 했고요. 생각 외로 선입견보다는 정말 체계적인 관리를 하시는 그런 요양병원이 많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영유아 가정보육 육아만의 고민이나 소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것이고요. 우리 시대의 삶을 이야기하는 사화 기대 많이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수원 세상가 사람 그리고 추억 이인이었습니다.